윤 대표님, 네. 아무튼 이번 무한 참사 사건으로 이재명이 그동안 폭주를 해왔던 줄탄핵이랄까, 또 쌍특검, 네. 처리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급제동이 걸릴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줄탄핵은 이제는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우선 최상목 네. 대형을 만약에 탄핵을 시키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동안에는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안 했다고 해서 탄핵시켰고 김민석이 이야기대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말 안 들으면 따박따박 계속 탄핵을 해나가겠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상황은 안 되는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죠. 1월 4일 날까지 국민 애도 기간이거든요. 예. 무한 공항 사망자 애도하는 게 1월 4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4일 지나면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최상목 흔들겠죠. 예, 최상목 흔들어서 저는 또 탄핵을 추진한다고 봐요. 지금 뭐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10건이 돼 있고 지금 탄핵 심판에 여태까지 한 게 29명째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근데 최상목을 또 흔든다고 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여론은 아마 굉장히 싸늘할 겁니다. 싸늘한 정도가 아니죠. 한덕수 총리까지 나라를 망치려고는. 지금 경제부총리가 국가 어떻게 보면 내각 수반으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또 탄핵을 한다. 그럼 교육부 장관 2조로 또 내려가거든요. 그다음에 뭐 정보통신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걸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을까요? 장경태 같은 사람은 5명을 한 번에 그냥 탄핵해가지고 아예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그러면 자기들이 법 만드는 대로 바로 공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 못하니까요. 국회의장이 공포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회가 권력을 장악하겠다. 의회 독재를 하겠다. 그런 발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YTN에 무슨 기자하던 의원도 한 사람 그런 얘기를 먼저 노종면인가 뭐 그 사람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빨리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하나가 와 있고 하나는 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권한쟁의 신청, 가처분, 의결 정족수 이 부분은 아닙니까? 이 문제가 와 있거든요. 그건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덕수가 훨씬 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6개월인가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좀 시간을 천천히 해도 돼요. 지금 어차피 직무대행이 있으니까. 근데 한덕수 총리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더 불안합니다, 이게. 근데 헌재에서도 지금 6명 아닙니까? 그런데 6명이 뭐 탄핵안이든 권한쟁의 심판이든 심의나 심리는 할 수는 있는데 6명으로 결정, 선고를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합의를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명 중에 한 분이 이건 절차적 위법이다. 어떤 정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선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가지고 선고 자체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문제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 그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 질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심의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6명 지금 헌법재판소에 6명 재판관이 있는데 9명 중에서 지금 6명만 있거든요. 6명이 좀 심의는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전문용어로 종국 결정 선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결정 예스냐 노냐를 선고를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6명 중에 5명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명이 지금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되면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절차적 하자 때문에 아예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4월 18일 날 되면은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거든요. 그럼 지금 6명 중에서 4명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심판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그 문제도 있지만 31일에는 지금 국무회의가 열려가지고 1월 1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는 쌍특검, 이른바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한 뭐
공포를 하든가 네. 아니면 제의요구 이른바 예. 거부권을 행사하든가 이걸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은 빨리 임명해야 하고 예. 쌍특검 그 제의요구권 행사는 우리도 인내를 할 수밖에 현 상황에서는 없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갖고 9명을 만들고 그중에 이번에 이제 2명이 자기 쪽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헌법재판소를 돌려가지고 윤석열 탄핵을 그렇죠. 끝내서 선거에 들어가야 한다. 이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의 속성은 뻔하잖아요. 자신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요. 빨리 그 헌법재판소로 돌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확정시켜야지 조기 선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헌법재판관 임명 3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4일 애도기간 끝나면 또 이 얘기는 그렇죠. 할 것 같아요. 네, 빨리 지금, 임명하라. 지금 특검법은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특검법이 있지만은 이거는 민주당이 생각해도 반헌법적이고 말이 안 돼요. 그리고- 특검을 어떻게 이재명이 임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되면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들어옵니다. 예. 또 저 서울시장 또 홍준표 이런 사람들 압수수색 들어가요. 대형 참사가 나요. 사화가. 이건 엉터리 특검이거든요.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전략상 특검법도 막 얘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음은 헌법재판관 3명 추가 임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우상호 뭐 추미애 이런 의원들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권한대행이 어떻게 임명하느냐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반대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통령 비상계엄 나기 전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국회 추천 안 해서 묶어놨어요. 그때는 네. 이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들 기각 못 시키게 네. 하려고 그렇게 묶어놓은 거 일부러 같아요. 하다가 지금 비상계엄 자승자박이 된 거예요. 하자마자 대통령 탄핵 가니까 빨리 하자고 그것도 6명인데 3명 늘려서 9명으로 만드는 게 다 차잖아요. 네. 그중에 3명 중에서 2명이 이재명 그 지지자잖아요. 예? 이재명 민주당 추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빨리 좀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속셈이 훤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재명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6명으로 봐서는 불안한 거죠. 예. 한 명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은 기각이 되거든요. 윤석열 탄핵이. 예. 하지만은 이재명이 그동안에 바늘 허리에 매서 못 쓴다고 너무 급하게 막 탄핵 이후에 막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하나하나 자꾸 일이 좀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재명 그렇다 하더라도 네. 조국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김선민 네.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어제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최상목 대행이 지금 무한으로 급히 가는데 거기다 대고 물론 뭐 고인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국회 선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 임명하지 않으면은 권한대행 의무 위반이자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아니 여기는 왜 이럽니까? 조국이가 깜빡 잊어서 그러나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지금 뭐 무안공항에서 179명 참사가 발생했는데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그 얘기는 하고 있어요. 특검 얘기는 하고 있고 최소한 국민 애도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간이라도 좀 애도하는 마음을 지켜봐야죠. 저런 어떻게 보면은 인면수심이라고 봐야죠. 또 조국도 감옥 가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보면은 뭐 건강하게 근무 잘하고 있다. 어디 뭐 최전방에 무슨 근 복무하러 간 것 같아요. 못 만들어 나오겠다고 못 만들어- 그랬죠. 그러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한 번도 저렇게 반성하지 않은 사람을 또 언론도 저런 사람 그 조국 같은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사 써주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범죄인을 영웅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네. 비대위원장이 지금 후보로 내정이 되어 네. 있는데 원래는 30일 날 정국회를 열어서 선출하게 되어 있어서 네. 그게 오늘 이루어질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다른 건 몰라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해서 헌재를 정상화는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대신에 이 쌍특검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함께 정치권이 뭔가 대타협을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게 대체적인 뭐 여론인 것 같아요.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헌법재판소도 9명이 정원이고 지금 6명이잖아요. 뭐 국민의힘 입장은 저는 이해가 가요. 뭐 계속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흔들다가 대통령 탄핵 올라가자마자 6명 중에서 9명으로 늘려라. 그 좀 이해가 안 가요. 정파적으로.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중요한 결정이 너무 헌법재판소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법원이 지금 국가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게 많아요. 그리고 6명으로서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3명씩이라도 나눠서 무슨 분담해야 하는데 지금 6명이 다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아닙니까? 시급한 거를 뭐 한덕수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권한쟁의라든지 결정할 게 빨리빨리 많은데 여기서도 지금 6명 중에 또 뭐 몇 명이 또 빠지고 자칫 의견이 안 모아지면은 이게 또 난항에 빠지면은 국가가 지금 민주당은 자꾸 탄핵 해가서 국무회의도 지금 11명 이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정치가 맨 위에 서야죠. 그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야가 합의해 와라. 합의해 와라.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임명을 안 한 게 아니라 합의해 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는 게 좋죠. 그리고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위헌적인 반법률적인 조항이 많잖아요. 그런 어떻게 것은 특검을 이재명이가 임명합니까? 그러면 대장동 판사하던 사람, 민변 이런 사람이 특검하면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매일 대통령 선거 앞두고 매일 국민의힘에 관해서 압수수색하고 발표할 텐데 그걸 어떻게 그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대타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헌법재판관 임명권 그리고 쌍특검에서 유연성 제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하나씩 양보해 갖고 윈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새 출발을 국민들도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국무위원도 자꾸 탄핵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도 이렇게 하면은 저런 정당한테 정권을 맡기면 될까?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겠어요? 좀 하루속히 좀 정치권이 대화의 채널을 좀 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